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OECD 38개국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분석과 전망에 대해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아리백 달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뜻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24일 통계청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1%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비율 평균 11.6%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OECD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18.5%, 독일 15.6%, 영국 12.6%, 프랑스 11.6%, 호주 8.4%, 미국 8%, 일본 7.1%, 한국 2.1%로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만큼이나 큰 문제는 확대 속도입니다. 199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1%였습니다. 2021년 2.1% 비율이면 30년이 지나도록 1%밖에 상승을 안 한 것입니다. 1990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0.5%에서 2021년 12.6%로 12.1% 확대했으며 199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서 2021년 15.6%로 14.1%나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0% 이상 대폭 축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개발행위허가 규제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태양광 연계 한전 개통 선로 용량 부족, SMP 가격이 낮을 때는 하한제 시행은 안 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MP 상한제 시행, 한국형 FIT 일몰 발전 사업 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2년 3GW로 1.4GW 규모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5GW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미국과 중국 수요 증가, 개도국 시장 빠른 성장으로 연초 전망치 약 330GW보다 20GW 이상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미국 설치 전망치도 당초 24GW에서 30GW 이상으로 상향됐고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 태양광 설비는 현재의 최대 10배인 1570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속도도 올해 이후 더 빨라져 당초 2027년으로 예상됐던 세계 태양광 설치량 500GW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리백 수요 등 재생에너지 요구가 늘고 있지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규제책은 공급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면서 REC 현물시장 가격이 4년 9개월 만에 8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REC 가격 상승 원인과 전망에 대해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C는 공급 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혹은 아리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많은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REC는 글로벌 아리백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이 4년 9개월 만에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면서 2022년보다 25%, 2021년 때보다는 15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올해 7월부터 REC 현물 시장 가격을 보면 7월 4일 72,937원, 7월 27일 73,167원, 8월 1일 73,829원, 8월 31일 78,720원, 9월 12일 8557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REC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과 기업들의 아리백 이행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9월 12일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통합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REC 현물시장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1REC당 855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1REC당 8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2022년 9월 13일 기준 1REC당 64,306원 대비 16,251원 상승 25% 올랐고, 2021년 9월 14일 기준 1REC당 31,700원 대비 48,857원 상승 154% 오른 것입니다. REC는 설비 용량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따라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채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RPS 의무 발전사들은 올해 발전량의 13%만큼 REC를 확보해야 합니다. 1REC는 1000kW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뜻합니다. 최근 REC 가격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아리백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REC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이행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기업들이 REC를 5개 구입했다면 정부로부터 5MW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액으로 RPS 의무발전사들 간 REC 거래를 의무량의 20% 내에서 허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사 양자 간 계약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직접 거래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사들의 대체 이행이 허용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시장에 늘어나 시장 가격을 낮추고 의무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체 이행 허용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현물 거래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체 이행으로 발전 공기업 등의 수요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REC 현물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 재생에너지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사 간 REC 거래의 한 장벽이 무너지면서 REC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사 간 거래를 하면 REC 가격 하락을 예상하며 발전사 간 REC 거래가 공정한 거래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발전사들이 서로 대체 이행하면서 REC 현물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현물 시장의 수요가 크게 줄어 가격 대폭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REC 시장도 증권시장 거래처럼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현물 REC 및 S&P 평균 가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가격 확인을 위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현물 REC 및 S&P 전력 가격 상승으로 20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현물 시장 거래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물 REC 및 S&P 전력 가격 상승으로 20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현물 시장 거래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거래 가격이 RPS 고정가격 계약 판매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비 용량 300kW 태양광 발전소 한 달 예상 수익을 현물 시장 가격과 RPS 고정가격 계약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기준 S&P 가격은 145.58원, 2023년 9월 14일 기준 현물 REC 가격은 82,216원, S&P 더하기 REC는 227.8원으로 REC 가중치 1로 적용했을 때 한 달 총 예상 수익을 계산해보면 설비 용량 300kW 곱하기 일평균 발전 3.6시간 곱하기 227.8원 곱하기 한 달 30일은 738만 720원. 올해와 지난해에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는 1kWh당 평균 150원에 거래 중이므로 평균 전력 판매 가격을 150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달 총 예상 수익을 계산해보면 설비 용량 300kW 곱하기 일평균 발전 3.6시간 곱하기 150원 곱하기 한 달 30일은 486만원. 현물시장 한 달 예상 수익 738만 720원과 RPS 고정가격 계약 한 달 예상 수익 486만원 차이를 보면 고정가격 계약 수익이 252만 720원 낮은 것입니다. 같은 태양광 사업자지만 RPS 고정가격 계약의 전력 판매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kWh당 77.8원 낮은 것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이 4년 9개월 만에 1REC당 8만원을 넘어섰고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면서 2022년보다 25%, 2021년 때보다는 15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실시간 가격 변동을 보이는 현물 시장 거래와 발전 공기업과 1:1 계약을 맺는 RPS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은 20년 가격을 보장해줘 일정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현물 시장 가격보다 싸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현재 기준 킬로와트아워당 77.8원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상반기 20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는 수개월 만에 현물시장 사업자와 발전 수익이 50% 이상 차이나는 걸 지켜봐야 해 고정가격 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는 3,338개이고 총 설비 용량 규모는 1,142MW입니다. 2023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는 988개이고 총 설비 용량 규모는 272MW입니다. 최근 1년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설비 용량 1000MW를 넘는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명이 RPS 고정가격 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현물 시장으로 시장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계약서에 전력거래 가격의 등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격 변화에 따른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RPS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RPS에 따라 생산하는 전력량의 일부, 올해 기준 13%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 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발전 사업자와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공기업 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REC 공급인증서 가격과 S&P 개통한계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원 스톱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 S&P 단가 및 REC 현물 단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아리백 등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원자력 발전소 지원 예산은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아리백 등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 원으로 올해 1조 490억 원 대비 4,436억 원 약 42.3% 축소됐습니다. 2022년 편성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1조 2,657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 2023년 2,470억 원에서 2024년 1,595억 원으로 35.4% 축소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65.1% 축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27.5% 축소, 모두 큰 폭으로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은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예산은 올해 89억 원에서 내년 1,42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 원으로 26.1% 증가하였습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1,000억 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 58억 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습니다. SMR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R&D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333억 원으로 770% 이상 대폭 급증했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 원으로 올해보다 28.4% 증가했습니다. 그 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 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3GW로 1.4GW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5GW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미국과 중국 수요 증가, 개도국 시장 빠른 성장으로 연초 전망치 약 330GW보다 20GW 이상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미국 설치 전망치도 당초 24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 이상으로 상향됐고 독일은 기존 7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속도도 올해 이후 더 빨라져 당초 2027년으로 예상됐던 세계 태양광 설치량 500기가와트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리백 수요 등 재생에너지 요구가 늘고 있지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규제책은 공급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